선생님 오늘 이제 좀 출근하고 오면서 이제 영상을 하나를 보면서 왔는데, 그게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이제 은퇴하고서 이제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연구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이제 깨달은 바, 그 다음에 애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교수더라고. 근데 재료공학과 교수야. 근데 뇌과학에 엄청 관심이 많나 봐. 실제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로 하고 이제 명예퇴직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거든. 그분이 쓰신 책이 약간의 오늘 하는 얘기에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몰입이란 책을 쓰셨는데, 이게 나도 들어는 봤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저자인지는 몰랐지. 근데 딱 표지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책이더라고. 근데 그 책의 저자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한 30분짜리 영상인데 2배속으로 해가지고 한 15분 만에 봤는데, 너무 선생님이 좀 많이 와닿아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런 뭐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 이 말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건 꼭 말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일단은 진짜 공부를 잘 하고 싶다. 내가 진짜 어찌 보면은 그분이 딱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IQ가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암기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수능이 7등급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굉장히 자극적이지, 그렇지? 니네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잖아.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공통점이 있어.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다 보니까 사실 교수님은 대학원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 교수님들이 연구를 잘 안 해. 교수님들 연구 안 하고 어떤 설계를 해. 그리고 그 설계의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걸 계속적으로 실험하는 사람들은 대학원생들이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머리는 교수가 짜고 막노동은 대학원생이 하는 거지. 그냥 약간 그런 구조거든. 근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겠어, 그치?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학원생들을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정말로 뛰어난 대학원생, 자기의 제자들의 공통점을 파악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대. 이 사람이 재료공학과 교수긴 하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나 봐. 그래서 얘는 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근데 실제로 그 학생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학점과는 무관했다는 거야. 학점과는 무관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IQ가 결과론적으로 뭐 시험,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푸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자기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이전에 너희한테 먼저 묻고 싶은 거지. 너희들은 진짜 내가 좀 질문 자체가 좀 너무 꼰대 같나? 내가 훌륭한 학생이 되고 싶은가? 이건 너무 내관점인가? 아니면 훌륭한 학생이라는 거네, 사실 내 입장에서 훌륭한 학생은 이제 공부를 굉장히 뛰어난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공부에서 진짜 뛰어나고 싶은가? 인 거거든. 공부에 대해서 손 들어보세요. 난 공부에서 뛰어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공부 안 뛰어나고 싶어? 근데 왜 공부해? 그러니까 공부에서 뛰어나고 싶다는 거는 수능을 잘 보고 싶다는 거야. 공부가 뛰어난 게 수능을 잘 보고 싶다? 그렇지? 수능을 잘 본다는 거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냐는 거야. 다시 질문을 바꾸면 같은 말이거든? 자, 난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너는 뭐 하고 싶은데? 저러면 끝난 거야. 왜냐면 어떠한 생각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이끌어갈 동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엔진을 갖다가 움직여야 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마음적인 부분을 너무 간과하기에는 너무 큰 부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뭐 4명 중에 3명이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가치는 생긴 것 같아. 그럼 이제 얘기해 줄게. 이 사람이 말하는 정말 공부를 잘한다, 뛰어난 학생이다 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내가 니네들한테 가끔 얘기하잖아. 가끔 내가 어찌 보면 되게 어찌 보면 신기한 거지.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하나도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이 재수를 했어. 근데 재수를 했는데 3.5등급 정도 나왔거든? 그러면 크게 물론 이제 내가 고3 때는 아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6등급, 7등급 나왔었기 때문에 3.5등급이면 누군가에게는 성공한 거지.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그랬어. 네가 1년 동안 적어도 네가 독학해서 7등급을 3.5등급으로 나와서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너는 성공한 거니까 대학을 가라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재수 때 엄마랑 엄청 부딪혔던 거야. 재수 끝나고 나서 난 삼수를 하겠다. 엄마는 재수에서 끝내라. 어차피 좋은 대학을 가는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이길 순 없다가 우리 엄마 아빠의 논리였어. 맞는 얘기지. 대부분이 그렇고.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했던 주체잖아. 근데 이상하게 똥꼬집이 있었어. 이상하게 될 것 같더라고. 이상하게 공부를 해보면서 비록 수능은 3.5등급이 나왔어. 근데 될 것 같았어.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제 삼수 때 어찌 보면은 이제 7등급에서 재수하고 3.5등급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거의 한 1.25등급 정도로 해가지고 고대 기계공학과를 들어간 거거든. 근데 엄청나게 1년에 쭉쭉 뛰었잖아. 이게 여러분 그냥 말이 쉬운 거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 근데 사실 이거 그림 잘못 그렸어. 사실 이걸 면밀히 그리려면,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맞아. 원래 그림이 7등급에서 3.5등급 가는 거는 노력이 사실 조금밖에 들진 않아. 내가 재수 때 열심히 노력하긴 했거든. 그래도 어쨌든 독학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물 안에 개구리 안에서 내 정도의 사고력으로 그냥 했던 거였기 때문에 사실 나 정도의 그냥 어떤 능력으로 그냥 열심히 했을 때 오를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야. 근데 3.5에서 1을 가는 거는 있잖아. 정말 엄청나게 큰 진입 장벽이야. 아까 우리 엄마가 얘기했듯이 중학교 때부터 전교권, 전교 1, 2등 하던 애들을 이겨야 되는 싸움인 거야.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영어도 절대평가가 아니어서 모든 과목이 다 상대평가였거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림이 이래.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삼수 때 무언가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거를 너희들한테 말을 했었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내가 했던 방식이 맞다라는 확신이 되니까 그냥 내 경험이 진짜 맞았네? 라고 판단이 드는 거야.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내가 삼수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있잖아. 약간 나는 내가 니네들한테 누차 얘기하긴 했는데 수학 한 문제가 안 풀리잖아. 답을 안 봤어. 이게
왜 이럴 수 있었냐고 내가 항상 너희들한테 조금 정당화를 시키곤 했었는데, 내가 왜 답을 안 받냐면 재수 때 워낙 많은 양의 문제를 양치기 해놨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문제를 갖다가 생각할 여력이 있었어. 비유를 들자면 내가 영화를 갖다가 한 편을 봤어. 근데 처음 볼 때는 사실 줄거리 따라가는데 좀 바빠. 영화의 자체에 대해서 감독이 어떤 세계관을 가져서 이 영화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갖다가 파악하긴 첫 번째 볼 때는 힘든 거지. 근데 재수를 하니까 이제 사고에 여유가 생긴 거야. 사실 양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안 풀리는 게 있었을 때 좀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 이건 나의 어떤 뭐랄까, 그냥 너희들한테 크게 도움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요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트였어. 내가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어떤 미분적분 문제가 있는데 그 미분적분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 이제 글이 이만한 미분적분 문제들이 항상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약해가지고 어느 날 한 문제가 딱 걸렸는데, 이제 그 문제가 걸렸을 때 이걸 너무 풀고 싶은 거야. 그냥 모르겠어. 이거를 그냥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한번 정말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답을 안 보고 그냥 계속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어. 어쨌든 그냥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낸 문제인데 왜 나는 못 풀까? 난 고등학생을 넘어서 재수하고 삼수인데 난 왜 이걸 못 풀까? 이건 진짜 천재들이 푸는 건가?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은 내 친구는 이 문제를 풀더라고. 그러면 나도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답을 보기보다는 앞에 개념이 좀 부족한가? 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개념을 조금 더 봤어.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에서 내가 어떤 거를 사용을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봤지. 계속 보고서 이게 이런 개념을 딱 보고 다시 문제를 봐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학원을 딱 마치면서 너무 이제 한 30분 40분간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접고서 이제 다른 과목 하고서 이제 버스를 타고 딱 가는데 그 문제가 떠오르더라고. 왜냐면 3, 40분 동안 생각을 했다 보니까 문제의 조건하고 문제가 다 기억나. 표도 기억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거를 어떻게 풀지를 계속 수학적 아이디어를 고민한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탁 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집에 딱 가자마자 책가방 딱 내려놓고서 문제지 딱 핀 다음에 그 방식대로 풀어봤거든? 답이 나와. 내가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뭔가 행복하다? 할 수 있었네?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 느낌이 교수님이 말한 느낌이랑 똑같아. 사람이 몰입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있잖아, 행복해.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복감이 아니야.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접근도 못하죠. 근데 사실 영어는 좋아. 영어는. 정말 수학은 있잖아. 아니 만약에 내가 어떤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 미분적분 문제인데 거기에서 내가 고1 때 외웠었어야 되는 도형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그 도형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야만 그 미분적분을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근데 나는 고1 때 공부를 많이 안 했거나 아니면 고1 때 배웠던 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그 도형 개념이 안 떠올려질 수도 있잖아. 그 공식이. 맞지? 그럼 못 풀어 이거. 풀 수가 없어. 내가 그 공식을 암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지? 근데 영어는 그런 게 없잖아. 내가 어떤 공식을 암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그 공식이 단어가 될 수는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단어들을 몰라도 맥락적으로 그 단어가 뭔지 스스로는 좀 추론할 수는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추론하도록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야. 내가 어떤 문제가 딱 걸렸을 때 답을 바로 보거나 그냥 책을 덮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안 풀렸어. 근데 이게 답이 없잖아? 답이 없는 게 사실 더 좋아.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답인 줄 알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고민을 합니까? 답이 틀렸다는 생각을 해야만 내가 고민을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풀리면 못 푼 거야. 논리적으로 예이기 때문에 예인가가 명확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죠? 그래서 너희도, 나도 지금 되게 고민이 사실 많이 들거든. 사실 내가 막 니네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 참 내신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거든. 내신이 어찌됐든 그냥 내가 가르치는 걸로 1등급이 나오는 애들은 1등급이 나와. 2, 3등급이 나오는 애들은 2, 3등급이 나와. 4, 5등급, 6등급, 7등급 나오는 애들은 4에서 6등급이 나와. 이런 교육은 적어도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육이거든.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은 얘를 얘로 올려줘야 하는 게 난 교육이라고 생각해. 2, 3등급 대 애들을 1로 올려줘야 되는 게 내 교육이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내가 내신 때 교육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냥 현상 유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물론 뛴 애들도 있어. 등급이 확 뛴 애들도 있어. 근데 그 확 뛴 애들을 제외한 대다수가 나한테 내신 교육을 받았을 때 그냥 이런 현상이 대부분이야. 점수가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근데 결과론적으로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려면 이게 필요하잖아. 요게 해결하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워크북은 그러면 뭘까를 생각해 봤어.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워크북은 내가 수업 때 구문 분석하고 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워크북, 구문 분석, 문법 개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워크북에다가 복습하는 거야. 사실 이게 없지. 그치? 동반이어도 사실 동반이어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이런 피드백을 주는 애들이 있더라고. 강의 평가에. 좀 지문 변형을 좀 많이 좀 해달라.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이런 애들은 이제 지적 호기심이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본문에는 낫이 없었어. 근데 낫을 내가 첨가시키고 반대로 환질 추론하게 시켰단 말이야.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낫을 놓쳤네.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나 좀 더 변형이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강의 평가에 쓴 거잖아. 맞지?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동반이어는 사실 내가 굉장히 많이 변형을 시키지 않게 되면은 사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거는 뭐냐? 내가 생각했을 땐 빈칸하고 서술형이야. 빈칸하고 서술형. 이 두 개가 얘를 갖다가 사실 끌어올려. 이 빈칸이 딱 뚫렸을 때 그 뚫린 부분에 뭐가 들어갈지를 계속 생각하게 돼. 그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사실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전체적인 맥락도 보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지? 대충 이런 게.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 만약에 영어로 못 쓸 것 같으면 대충 여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글이라도 쓰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치? 빈칸을 채울 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얘를 갖다가 굉장히 늘리는 건데 사실 대부분이 사고하는 거를 굉장히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많이 양보한 부분이 있지. 그치?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뭐 어떤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중요한 부분보다는 내가 애들한테 이걸 좀 알려줘야겠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을 대학교는 원하고 있는지, 이런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학업적인 고민이 정말 컸다면
난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근데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 뭐 엄마가 시켜가지고 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그래도 한 번 사는 거 정말 훌륭한 학생들과 훌륭한 내 친구들과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고대 가면은 실제로 MIT 카이스트 조기 졸업하고 내 지도 교수님이 MIT 공대 나왔다 그랬잖아. 그런 정말 좋은 퀄리티의 교수님들 아래서 내가 배우고 싶다, 내가 전문으로 하고 싶은 내 학문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 아래서 난 배우고 싶다, 뭐 이런 느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 논리적으로 안 풀리면 논리적으로 풀릴 때까지 한 문제를 고민해봐. 그리고서 그게 논리적으로 딱 풀리게 됐을 때 아마 엄청난 희열이 오면서 자신감이 생길 거야. 그러면 그게 딱 풀렸을 때 틀려도 괜찮아. 그 틀린 것 자체로 가치가 있거든. 다시 또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해봐. 근데 풀렸다 그러면 그때 갑자기 다음 문제의 어려운 문제가 기다려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 근데 보통 애들의 습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반 와가지고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보통 애들의 습성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로 답을 봐버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지금 여기 있는 4명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니? 고민을? 얼마나 많이 고민.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을 했어? 복습을 해. 근데 그 복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 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접근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몰입을 해야 되거든.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한번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죠? 한 문제를 풀어도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계속 고민해봐. 아시겠죠? 그리고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자신감을 키워. 그러면 가능해. 1년 반 남았지만 충분히 가능해. 알겠죠? 그래서 나는 방향성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삼수가 돼서야, 2년 공부를 해서 삼수가 돼서야 깨달은 반인데, 왜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많이 인지를 안 시켰을까 싶어. 다시 말하는 근데 오늘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 말 들으면서 맞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내가 삼수에서 성공했었던 이유도 이건데. 알겠죠? 그러니까 해보세요.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답을 먼저 가르쳐주고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있잖아, 정답이 BCA야. BCA. 틀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틀린 사람. 고민을 해보면 돼. 왜 틀렸을까? BCA. 고민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셋은 맞았지. 그치? 자, 그러면 셋은 이제 푸는 방법을 고민해. 알겠지? 나는 어떻게 풀었을까? 지금 니네들이 필기를 해왔을 거 아니야? 너는 어떤 생각으로 내가 C로 갔는가? 그런 것들을 진짜 고민 많이 하면 돼. 알겠죠? 자, 봐봐. 일단 원칙을 먼저 생각해.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에 대한 원칙. 그 기반을 가지고서 그대로 적용해야 되잖아? 그치? 첫 번째는 뭐다? 일단 제시문의 끝. 제시문의 끝의 핵심을 잡아야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B와 C의 첫 부분과 끝말잇기를 해줘야 돼. 자, 됐죠? 일단 이거부터 가봅시다. 얘부터. 자, 보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놓고서 여기 안 썼는데, 핵심 파악이야. 아시겠죠? 이걸 고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아무나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거야. 알겠죠? 얘를 잘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건데, 얘는 이 지문상에 없잖아. 내 사고에 있잖아.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가볼게. There are things we simply cannot see or hear. 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들이 있어. 많은 별들이 우리의 gaze가, 여러분 gaze가 뜻이 뭡니까? gaze가 뭐예요? gaze at. 이런 식으로 동사로 많이 나오는데 gaze at. 이게 응시하다지. 그치? 응시하다야. 응시하다. 근데 지금 아월이니까 이거 응시가 되겠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별이 나의 응시를 벗어났다. 이거 의역을 좀 해야 되겠지. 약간 시야 정도로 할 수 있지 않겠어? 알겠지? 시야나 시각 정도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많은 별들이 우리 시야 밖에 있어. 굉장히 괜찮지? 그치? 자, 우리는 원자를 볼 수가 없어. 심지어는 우리의 in puddles of rainwater. 퍼들이 뭐야, 여러분? 물 웅덩이야. 물 웅덩이. 퍼들 하면은. 자, 그래서 빗물의 물 웅덩이에 있는 작은 창조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읽었지? 핵심을 잡아야 돼. 여러분, 핵심 뭡니까? 뭐가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야? 얘기하면 돼. 그냥 딱 듣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질문을 던졌어. 그러면 그 질문이 이제 지금 당면한 과제야. 그러면 그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풀어내야 돼. 알겠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능력이야. 맞지? 근데 내가 답을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어. 피드백이 있어야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재수 때 왜 성적이 안 올랐는지 알겠지? 피드백이 없어서 그래. 니네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 이럴 수도 있어. 선생님, 저 혼자서 모의고사 풀어도 돼요. 선생님, 저 혼자 단어 외울 수 있어요. 선생님, 저 혼자 시중에 나오는 좋은 자이 스토리나 이런 거 가지고서 문제 풀어도 돼요. 그럴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니네가 여기에서 비싼 돈 내고 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이거야. 물론 관리도 있지만. 알겠어? 근데 나는 니네들이 학원을 오는 이유 자체를 예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수업의 가치가 커져. 알겠죠? 진짜 전문가인 영어 선생님, 그리고 공부로서 소위 성공한 사람이잖아. 그 성공한 사람의 생각은 뭔지로 피드백을 줘야 돼. 내 생각을. 알겠죠? 자, 나는 답을 갖고 있어. 물론 수업 준비를 해서도 그렇지만 난 지금 읽으면서도 이게 핵심 같아가 바로 딱 됐거든. 자,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뭐 같아? 자유롭게 좀 얘기 좀 해봐. 자유롭게. 뭐 같아? 틀리는 거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 틀려야 돼. 아시겠죠? 뭐 같아? 보거나 듣지 못한다. 내 생각도 그래. 왜?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 한 3번을 반복시켜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저절로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 왜냐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걸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 그래서 내가 연결성을 겁나 중요시하는 거거든. 이 제시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아니면 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맞지? 이 정도의 핵심은 가져가셔야 돼.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B와 C의 이제 첫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핵심이 옮겨간다 그랬잖아. 핵심이. 그래서 내가 핵심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B를 갔어. We can hear sounds that many birds or mice can. 많은 새와 쥐가, 이거 쥐예요. 쥐들이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 hear이 생략돼 있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우린 들을 수 없다. 자, 맥락이 어때? 같아? 핵심이 같아?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새와 쥐가 할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똑같은 말이야? 완전 똑같은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C로가 just as telescope, 이거 망원경이야.
망원경. 텔레가 멀리거든. 스코프가 보다야.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보다야. 맞죠? 그래서 망원경이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있는 우주를 갖다가 보게 했던 것처럼 마이크로스코프, 이 마이크로는 정말 10의 마이너스 10승이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거야. 미세한 걸 보는 거니까 현미경이 되는 거지. 그래서 현미경도 우리가 더 작은 이건 외우셔야 돼. 이거 구성 요소야. 이거 외워야 돼. 정말 많이 나와. 빌딩 블록. 이게 여러분 벽돌이잖아. 그치? 근데 벽돌을 벽돌 자체로 안 써. 구성 요소야.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체의 굉장히 작은, 타이니가 작은이잖아. 작은 구성 요소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얘는 지금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얘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로 갈래? 당연히 B로 가야 돼. 끝말잇기라 그랬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나는 볼 수 없는 거를 빨간색으로 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다. 자, 이렇게 됐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명은 내가 이 논리로 풀었는가가 피드백이 돼야 돼. 아시겠죠? 물론 4명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갈까? 그 다음에 B로 가면 돼. 하지만 we can still learn about them. 우리가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 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지.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뭐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면서. 근데 그 도구가 어떤 도구야?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된대. 자, 이제 얘는 뭐야? 얘는 뭐야? 그렇지. 듣고 볼 수 있다. 파랑색 맥락으로, 여긴 파랑색이잖아? 그치? 여기 파랑색 맥락으로 이제 바뀌었어. 맞죠? 조금만 있다가. 자, 그러면 지금 C에서 얘는 볼 수 있다 없다?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A를 가보자. 한 색이 지나서 더욱더 진보된 현미경이 자연과학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파이널이 뭐야? 파인이 뭐예요? 파인? 더 좋은 디테일이야? 파인이 뭐야? 미세한이야. 아시겠죠? 미세한. 됐어? 그래서 아나토미 하면 해부학이거든. 해부학의 더 미세한 그런 세부 사항들까지 조사할 수 있겠다. 자, 얘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얘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걸로는 못 풀어. 맞지?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여기만 얘와 얘만 봤을 때 뭐가 더 앞서야 돼? 왜 C가 먼저 앞서야 돼? 마이크로스코프가 나와서. 얘는 또 마이크로스코프가 나왔는데? 더 진보된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 오케이. 비교 대상이 있었어야 돼. 맞죠? 더 진보된 현미경이라고 하면 덜 진보된 현미경이 앞서서 나왔다는 걸 의미하거든. 오케이? 그러면 C에서 A. 오케이. 이렇게 식으로 가면 돼. 나는 있잖아.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17세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대.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나서 이럴 수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하나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고, 아니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서빈이가 얘기했던 논리도 괜찮지? 그렇지? 비교급이라는 것은 앞서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걸 전제해. 맞죠? 그래서 앞서서 덜 진보된 현미경이 있어야 된다. 그 현미경의 시작점이 여기다. 그래서 C에서 A로 간다. 자,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이지. 그치? 어떠한 논리를 갖고 풀어왔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C, A가 되는 거야.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C, B, A야. 자, C, B, A.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C, B, A. 오, 저 이거 많이 틀렸네. 자, 요거 한번 보자. 절반, 오답률이 50%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 그대로. 자, 일단 제시문의 끝, 제시문의 핵심 잡기. 나는 읽을 거야. 너희들은 핵심을 찾아. 알겠죠? 자, to learn.
about the nature and location of memory. 자, 기억의, 여러분 기억의 자연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특성, 본질, 본성 뭐 이런 것들이 되지. 그치? 자, 기억의 본성과 특징과 위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1940년에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시작했어. 기억에 대한. 그리고 명백한 장소에서. 그 명백한 장소가 어느 장소냐? 우리 뇌의 세포 안, 즉 신경. 신경에서 연구를, 기억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자, 핵심이 뭐야? 급하게 안 해도 돼. 정확도가 훨씬 중요하거든. 정확도가. 나는 읽자마자 잡히긴 했어. 뭐라고? 기억에 대한 연구. 근데 소재만 잡았어. 기억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는 맞아. 근데 그에 대해서 소재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나왔잖아. 좀만 더 디테일하게. 핵심이 뭘까? 하나만. 로케이션에 의미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로케이션이 뭔데? 명백한 장. 그러니까 그 로케이션이 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핵심은 그것만 딱 들어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가 바로 돼야 돼. 그게 핵심이고 주제인 거잖아. 맞죠? 아니, 기억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 내 세포를 그 장소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주제는 뭐냐면 신경을 통한 기억의 연구야. 기억에 대한 연구를 신경의 관점에서 얘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알고 싶어, 지금. 근데 걔를 얘로 풀어내겠다 이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잡혀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민수가 기억에 대한 연구라고 했을 때 왜 그것만 가져가? 그 기억에 대한 연구를 어느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 연구를 시작했다는 그 초점이 나왔잖아. 그러면 알려줘야지. 맞죠?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억에 대한 기억의 연구고 그에 대해서 얘를 어떤 뉴런, 신경적으로 얘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야. 됐죠? 자, 이런 핵심을 잡으셔야 돼. 자, 됐죠? 자, 그래서 나는 요 정도가 표시가 일단은 되지 않을까 싶어. 요 정도. 됐죠? 기억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신경으로. 알겠죠? 요 정도.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끝말잇기. 만약에 however가 없으면 끝말은 반드시 연결이 되게 돼 있어. 맞지? 아, 근데 반드시는 아닌데. 자, 어쨌든 B를 가볼게. Researchers eventually turned their search, 그들의 연구를 항상 turn이 나오게 되면은 into나 to가 나오게 된다. 맞죠? 자, 연구자들이 마침내 기억에 대한 그들의 조사를 wiring between neurons, 신경 사이의 연결망이지. 이거 wire. 아, 이걸 갔어야 되는데. 와이어가 전선이에요, 여러분.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신경 사이의 전선으로 그들의 조사를 바꿨대. 자, 어때? 어떤 느낌이 들어? 여기 핵심은 뭐다? 뭐라고? 신경의 연결의 관점으로 연구를 완전 바꿔버렸지. 자, 어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왜? 왜 어색해? 신경의 관점에서 연구한 거랑 그 신경의 연결의 관점에서 연구한 거랑 달라서 않을까요? 바꿨어. 그럼 바꿨대. 그럼 바꿨는데 왜 여기서 여기로 못 가? 바꿨대잖아. 그냥 바꿨다. 이렇게 시작했다. 얘를 얘로 바꿨다. 이게 왜 어색하지? 왜 바꿨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서 어색해.
도대체 왜 바꿨는데? 아니 시작했대. 근데 바꿨대. 왜? 이렇게 질문이 바로 들어가지 않아? 맞죠? 맞지? 얘는 지금 신경 자체를 신경 썼단 말이야. 근데 여기 신경 자체 안보다는 신경 사이의 연결로 바꿨다는 거야. 맞아? 왜? 이유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내가 B를 선택하게 된 거는 B 문장에 이유가 없어. 알겠지? 왜 연구를 선회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B를 배제한 거야. 이게 너희들의 논리랑 같은지 보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C로 가볼게. 자, day라고 받았어. 자, 근데 day는 cut out이니까 잘랐지. 그러면 이 자른 주체인 사람들, 내가 day는 뭐라고 했어? 규정을 해야 되면서도 순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사용하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쥐의 뇌의 부분을 갖다가 자를 사람이어야 돼. 맞죠? 앞에 존재해야 되거든? 앞에 있습니까? 있죠. scientist.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는 통과. 됐죠? 자, 그러면 맥락적으로 보자. 그들이 쥐의 뇌를 잘랐어. 뭐 하려고 하면서? 그들이, 이거 미로야. 메이즈. 미로를 갖다가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What part of the brain they chose. 그럼 이거 목적어가 되는 거지? 얘는 구문적인 거고. 어떤이 되는 거야? 목적어가 앞으로 튕겨나왔으니까 what이 어떤이 된다? 어순을 잘 보고서 복습할 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알겠지? 어떤 뇌의 부분을 그들이 선택하는지가 matter. 일형식 자동사의 matter는 중요하다지. 중요치 않다라는 거야. 이해돼? 아시겠죠? 뇌를 갖다가 자르고 얘가 까먹나 안 까먹나 봤단 말이야. 근데 쥐가 절대 안 까먹어. 이 새끼가 계속 기억해. 절대 안 까먹는다는 건 기억이 남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950년도에 연구자들이 포기를 했어. 콤마 ing 분사구문. 기억은 뭔가 다른 어딘가에 있구나. 다른 어딘가에 있어야만 했다. 있음에 틀림없구나. 라고 결론을 냈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문장을 읽다 보니까 다 읽어버렸는데 왜 여기 다 읽었냐? 이런 젠장을. C로. 일단 무조건 C로 가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연구의 과정들이 쭉 나와. 그리고 결국 포기했어. 그리고선 다른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됐죠? 그러면 B가 이제 그 다음 맞는지 봐봐. 그들의 연구, 기억에 대한 연구를 뉴런 자체가 아니라 뉴런의 연결망으로 돌렸다. 맥락은 어때? 우리가 아까 충족되지 않았었던 이유가 없음의 이유가 돼요? 되지. 그치? 자, 그래서 B는 이유가 없고. 자, 그래서 C에 C에서 이제 B로 갈 때는 뭐? 얘네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신경 자체와 기억이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이지. 그치?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여기에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B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충족이 된 거지. 자, 이해됐어요? 오케이? 나는 이렇게 봤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바로 얘가 얘랑 맞다고 해가지고 B로 가지 말고 검증을 해. A를 가. 근데 여기 뭐가 있어? did라는 지시 형용사가 있지. did라는 지시 형용사. 여러분, did라는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는 뭐 해야 돼?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반드시 앞에 존재해야 돼. 아시겠죠? 이 뒤에 수식하는 명사가 반드시 앞에 존재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뒤에 가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interconnected, 상호 연결된 망들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를 봐. C의 끝을 가보니까 상호 연결된 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B의 상호 연결된 망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얘는 무슨 얘기야? 상호 연결된 망이 앞서서 먼저 나왔어 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C 다음에 A가 가는 게 B로 가는 게 훨씬 맞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게 상호 연결된 망이구나.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B에서 A로 갔을 땐 이게 이제 B에 존재한 거지. 자, 됐죠? 자, 요런 논리로 풀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어야 돼. 논리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풀어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지. 그치? 근데 틀리잖아. 그쵸? 그걸 왜 틀릴까? 야, 왜 틀렸니 근데? 왜 틀린 거니? 지금 네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해. 알겠지? 그래서 복습을 할 때 진짜 생각을 많이 해. 알겠죠? 나는 어떻게 풀었고 선생님은 이렇게 푸니까 내용을 전체를 읽지 않아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푸네. 아시겠죠? 뭐 이런 픽 요소들이 있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자, 또 한번 가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얘의 정답은 C, A, B. C, A, B.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C, A, B. 한 명? 오케이. 자, 이것도 봐봐.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 여러분 집중력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잘 유지되고 있어? 자, 가볼게. 자, 진화는 인간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어. 축구할 수 있는. 맞지? 사실 그것은 진화겠죠? 진화는 다리를 줬어. 뭐 할 수 있는? 키킹, 발로 찰 수 있는. 그 다음에 파울링이니까 파울을 저지를 수 있는 팔꿈치를 제공했어.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한 모든 것은 is perhaps practice penalty kick as alone. 페널티 킥을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것 뿐이래.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핵심이 뭐니? 이 문장의 핵심이 뭐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문장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 그건 공부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 사고를 하려고 했을 때 자꾸 뒤처지거나 사고가 부족해져 버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가 부족해져 버리는 게 나의 학습의 문제가 돼 버리는 거야. 이걸 극복해내야 돼. 맞죠? 자꾸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치? 얘 핵심이 뭐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핵심은 얘야. 얘는 부연이야, 그냥. 부연이야. 진화가 축구할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키킹할 다리 줬잖아요. 파울할 수 있는 엘보우 줬잖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는 페널티킥만 연습할 수 있는 능력만 진화가 준 거야. 근데 페널티킥으로만 축구가 진행이 돼요?
아니, 엄청 일부야, 페널티킥은. 근데 우리는 축구를 하지.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축구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알겠죠? 자, 근데 제시문 핵심의 끝은 뭐다? 진화는 축구 유전자를 주지 않음. 알겠지?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여러분들이 잡은 핵심을 계속 피드백 해봐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얘 가지고 다음을 가봅시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사용할게. 자, 일단 너네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 But human teenagers have no such genes for soccer. 자, 뭐라 그랬어? 10대들이 축구에 대한 그런 유전자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왜 B 돼 안 돼요? 내 답을 알려줬으니까 이미 답은 이미 알려줬지. B는 안 돼, 맞지? 왜 안 돼? 벗이 왜? 근데 반대된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데? 그렇지. 내용이 같아. 왜? 여기의 핵심은 뭐였어? 인간에게 축구할 유전자를 진화가 주지 않았다. 인간한테 축구할 유전자가 없다. 두 개 똑같은 말이지. 근데 벗이야. 역접이 안 돼 있지. 맞죠? 또 니네 아직 지시사를 쓸지 못하는구나. 아까 그래서 did를 못 사용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지시 형용사예요. 지시 형용사. 서치가 그러한 유전자잖아. 그러면 지시 형용사인 서치가 수식하는 이 명사 있죠. 반드시 한 문장에 존재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축구에 대한 유전자가 반드시 앞에 나왔다는 얘기야. 축구에 대한 유전자 있어 없어? 축구에 대한 유전자가 있어 없어? 앞에 없지. 그러니까 B로 못 가는 거야. 이해돼? 지시사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역접도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C야. 됐어?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자, to get into game with the strangers. 자, 잠깐만. 아니다. 지금 이게 여기까지지. 그치? 자, 그러면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get into니까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참가하다로 선생님이 요약했어. 자, 낯선 사람과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 근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야. 그치? 우리가 발견한 낯선 사람과. 근데 어디에서? 운동장에서. On any given afternoon. 자, 어떤 주어진 오후에 운동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낯선 사람과 게임을 해. 요즘도 그러니? 요즘은 안 그런데 선생님 시대 때는 스마트폰으로 놀거나 PC방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맨날 운동장 가가지고 축구하고 야구하는 게 일상이었거든? 근데 인원이 부족하잖아. 친구들만으로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 막 포함해가지고 축구 경기하고 그러잖아. 실제로 공원 가면 농구할 때 있잖아. 나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잖아. 같이 편 먹고. 그치?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칼부림 납니다. 요즘 칼부림이 무슨 유행인 듯이 번지고 있어가지고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진짜. 그치? 자, 보자. 야, 근데 칼부림은 왜 이렇게 일어날까?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지금 연달아 연속 3번 아닌가? 신림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전의 서현역인가? 서현역 행인 들이받고 나가가지고 10명을 찔렀지. 그치? 그 다음에 그 전에 지하주차장에서 노인네가 지하주차장에서 차에서 나오는 아줌마 찔렀지. 그 다음에 대전의 서현역 발생했지. 그 다음에
학교로 자기가 예전 학교에 다녔던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교사 찔렀지? 지금 이게 불과 한 달 안에 벌어진 칼부림 사건 4개야. 왜 이럴까? 뒤에? 뒤에 뭐가? 너무 음모론 아니야? 누군가가 지시하고 있어? IS처럼? 너 나가서 칼부림하고 와.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아닐 확률이 더 크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잠깐 얘기가 빠져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내가 이런 현상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니네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제일 힘들어. 이게 나만 불행한 느낌이 제일 힘들어. 같이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버틸만해. 근데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상대성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 나는 인터넷이 시작이라고 생각해. 인터넷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생겨버렸잖아. 근데 그 커뮤니티가 이제는 있잖아, 어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의 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인스타 아니면은 페브 이런 데서 자기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친구의 인스타를 보면은 내 친구는 되게 행복하고 재밌게 잘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야. 나는 공부하느라 이렇게 쩌들어 있고 힘든데 나보다 공부를 못하고 사실 그런 애들은 뭔가 세상을 더 재밌고 즐겁게 잘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뭐다?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야. 나만 불행하고 우울한 느낌, 나만 세상에서 뒤처진 느낌. 난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해. 근데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림역 칼부림한 애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자기가 너무 나만 불행한 것 같다. 그래서 남의 행복을 다 무너뜨리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이 미디어라는 게 사실 진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 정신질환을 훨씬 많이 일으킬 거야. 훨씬 많이.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 행복해 보이니? 나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상대성이야.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남들이 보면은 사실 다른 강사들이 보면 젊은 나이에 원장도 하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강사보단 돈을 많이 벌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리고 다른 여타의 다른 여타 고3 선생님들은 있잖아. 사실 추석이나 이런 데 못 놀아. 대치동 가면은 주말은 거의 고3 수업으로 다 깔아야 되고 토요일 날 10 to 10 하는 거는 비일비재해. 사실. 근데 엄밀히 나는 아침 10시에 와서 토요일 2시에 딱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을 돌보잖아. 그치? 남들이 보면 되게 행복한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왜인지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으로 남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기 때문만이라는 추상적인 대답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알겠지? 그렇다고 칼부림을 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인스타 지워버려. 알겠지? 인스타 지워버려. 유튜버도 나 빼고 다 주식 다 올라간 사람들 같은 느낌이야. 왜 내 주식만 안 올라? 왜 내 것만? 그리고 딱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참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내가 옛날 때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니? 세상은 절대성을 가지라 하지만
세상은 절대성을 가지라 하지만 상대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정말 비참한 삶, 그런 거 얘기했었지 내가. 그치? 자, 어쨌든 보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나돈니니까 뭐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조화롭게 뭔가 일하다 작업하다 좀 이상하지. 축구니까 그 10명의 팀과 in concert with 하면은 조화롭게야. 하모니어슬리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저번엔 본 적이 없었던 그런 10명의 팀원들과 조화롭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해야 돼? 운동하다? 알겠죠? 워크아웃이 운동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 11명의 플레이어들, 그 반대팀에 있는 11명의 플레이어들이 같은 룰에 의해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얘로 가야 되겠지? 그치? 자, 됐어? 자, 진아가 축구 유전자를 주진 않았어. 자, 그런데 정확히 핵심이 옮겨가진 않았어. 내용이 완전히 반대야.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C잖아? 우리는 낯선 사람과 축구를 해. 그치? 완전 반대야, 여러분. 근데 B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C로 온 거야, 사실. 이건 끝말잇기가 아니야. B가 아니기 때문에 C로 간 거야, 논리는.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끝났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확인할 건 뭘까? 그 다음 확인할 건 얘 규정해 놨으니까 얘 활용하면 돼. 자, 10대들이 지금 여기는 유전자가 없다, 여기는 유전자가 없지만 축구를 한다. 자,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 이거 빨간색 맞아? 괜찮지? 그치? 맞잖아? 그치? 서로가 반대인 거 내용은 맞아. 얘를 사용하자. 유전자 있어? 없지? CAB야. 됐습니까? 지시사를 그렇게 사용하면 돼. 검증을 해봐. 그러면 너는 있니? 이렇게 검증하면 되잖아. 그들의 유전자에 내재된 러프 앤 텀블 게임, 플레이에 대한 룰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들의 유전자 있어? 역접도 확인해봐. 동물들은 유전자가 실제로 있어. 그러나 인간은 그런 유전자가 없어. 완벽하지. 됐지?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됐어. 그래서 C에서 A로 가는 것보다 여기를 통해서 search genes를 가면 됩니다. 이만큼 지시사가 굉장히 중요해. 지시사를 활용하는 게. 아시겠죠? 자, 됐어. 자, 요 정도 하고 좀만 쉰 다음에 다음 거 계속 하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몰입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조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 practice 4 한번 가볼게. CPA.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CPA. 자, 이건 다 맞았어? 자, 일단 보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스킬만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거는 이 by contrast야. 아시겠죠? 자, 뭐냐면 바로 대조지. 그렇지? 자, 대조는 뭐냐? 완전 정반대야. 약간 역접이랑 달라. 역접은 완전 정반대는 아니거든? 근데 대조는 정반대의 것이 앞에 존재해야 돼. 자, 됐죠? 정반대 것이 앞에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맥락, 흐름의 시작점이야. 흐름의 시작점. 자, 됐습니까? 야, 흐름의 시작점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by contrast 한 다음에 Fourier 나오면 Fourier에 관련된 거는 얘 뒤로 나와야 돼. 그 얘기야. 흐름의 시작점이라는 거는. 자, 제시문에서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제시문에서 핵심은 일단 수렵 채집인, 이게 수렵 채집인이거든. 이거 알아두셔야 돼. 수렵 채집인의 성공의 비결이 다양한 식단이래. 자, 그러면 수렵 채집인은 다양한 식단에 의해서 성공을 했어. 그 다음에 farmers는 매우 제한적이고 불균형적인 식단을 갖다가 먹는 경향이 있었대. 지금 농부는 안 좋아.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은 다양한 식단 플러스 제한된 식단으로 농부들은 마이너스. 이렇게 잡고 가셨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지? 자, 그러면 B를 가보자. 자, B를 가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피전 하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소장농이야. 많이 나와. 자, 그 전통적인 중국에서의 일반적인 소장농들은 아침으로 밥을 먹고 점심으로 밥을 먹고 저녁으로 밥을 먹어요. 제한된 식단 맞지? 얜 빨간색이야. 자, 특히 pre-modern times. 자, 근대 이전이지. pre 하면 before니까. 맞죠? 그래서 특히 근대 이전 시기에 대부분의 칼로리들, 자, 뭐 하는 그 농업 인구에 의해서 먹여진 대부분의 칼로리들이 단 하나의 농작물로부터 왔다. 자, 얘도 제한된 식단이지. 둘 다 빨간색이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야, 어디로 가야 돼? 딱 이것만 힌트를 딱 봤을 때 어디로 가야 돼? C로 가는 게 왜? 그 예비는 너무 구체적인 얘기여가지고. 그렇지. 알겠어요? 제시문에서 C로 가는 이유가 뭐다? B에 비해서 C가 일반적이야. 알겠죠? 근데 보통 글은 일반적인 거에서 추상적인 걸로 흘러.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 싱글 크롭에 대해서 얘는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걸로 너무 또 괜찮아. 그걸 B로 가냐? 아니, A도 봐야지. A를 보니까 피전스의 고대 조상들이 누구였냐면 포레이저야. 수렵 채집인들이라고. 자, 얘네들은 산딸기를 먹고, 베리가 산딸기잖아. 산딸기, 머쉬룸, 버섯 이런 것들을 먹었대. 아침엔. 근데 점심 때는 달팽이를 먹고 과일을 먹었대. 자, 다양하지?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싱글 크롭에 대한 구체적인 C로 갔다가 여기는 지금 파랑색이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긴 파랑색이고 by contrast에서 ancient Fouriers의 시작점이야. 절대 A로는 못 가지. 빨간색에서 A로는 못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C에서 B로 갔을 땐 농부의 끝말잇기로 가면 되고요. B에서 A로 갔을 땐 by contrast 흐름의 시작점을 활용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왜 이런 씨. 수렵 채집인 흐름의 시작점이 바로 B야. 됐죠? 그래서 수렵 채집인 내용이 나온 A는 B 뒤로 가야 된다. 어때? 진짜 신기하게 풀지? 너희들은 이렇게 푸니? 내용 갖다 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알겠지? 내가 말한 스킬과 끝말잇기로 푸는 거야.
나 어저께 고3 수업에도 그러고 왔어. 알겠지? 자, 다음 가볼게. practice 5 가보자. 자, practice 5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이 정답이 뭐냐면 BCA.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BCA. 2명? 자, 이거 조금 쉽진 않아. 자, 한번 봅시다. 쌍둥이는 제공해 고유한 기회. 뭐를? 유전자를 연구하다죠. 여기서 공부하다가 아니라 유전자를 연구할 고유한 기회를 제공해. 맞지? Some pairs of twins are identical. 자, 몇 쌍의 쌍둥이들은 동일해. 그들은 정확히 같은 유전자를 DNA에서 공유해. 그렇기 때문에 이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지. 그쵸? 일란성 쌍둥이야. 완전히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지. 그쵸? 자, 여기서 선생님이 사용할 건 뭐냐면 other를 사용할 거야. other는 뭐냐? other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와 비교될 수 있는 애가 앞에 나왔다는 얘기야. 아까 비교급하고 똑같아. 비교 대상이 앞에 존재해. other는. 다른 것은 이라고 한다면 뭔가 비교할 만한 애가 앞에 나왔다는 얘기죠. 다른 애라고 했으니까. 다른 쌍들은 형제야. 걔네들은 있잖아. 오직 유전자의 절반만 평균적으로 공유해. 얘는 그냥 형제야. 얘는 일란성 쌍둥이고 다르지. 비교 대상도 있고. 그러면 C로 가보자. C로 갔을 때 이제 B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 자, 예시는 뭐야? 예시는 뭐? 존똑. 개존똑은 아니야. 개존똑은 in other words야. 알겠죠? for example 그냥 존똑이야. 완전 같아야 돼. 됐지? 가봅시다. Identical twins almost always have the same eye color. 자, 똑같은 identical twins니까 일란성 쌍둥이지. 일란성 쌍둥이는 항상 같은 눈의 색깔을 갖고 있어. 하지만 형제 쌍둥이는 종종 눈의 색깔이 같진 않대. 다른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자, 얘 다음에 아이씨 얘와 얘 당연히 B로 가야 되겠지? 왜? 왜 B로 가야 될까? 제 시간에서 비교 대상이 있어요. 썸이랑 아들. 근데 왜 C는 안 되냐고 물어본 거야. 왜 C는 안 돼? 그렇지. 얘를 쓰려면 얘가 먼저 등장해야 돼. 얘는 형제 관계의 시작이야. 소개잖아 지금. 일란성 쌍둥이도 있지만 절반만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형제도 있다. 얘가 소개지. 근데 내가 그 스킬 가르쳐줬지. 그 카렌이니 시렌이니 아무튼 그 여자의 she 쓰기 전에 저번 시간에 순서별을 복습 안 했니? 저번 시간 순서별을 가르쳐줬잖아. she를 쓰려면 그 여자애가 누군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she를 써야 돼. 그래서 내가 다비드 L2B 영어 강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e를 쓰라 그랬잖아. 그 다음 다비드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she가 안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야. 얘를 쓸 거면 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B로 갑니다. 됐죠? 파랑색, 빨간색. 왜? 지금 완전히 두 개가 다른 애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B의 끝을 가볼게. 자, 이런 유전적인 유사성에서의 차이. 유전적인 유사성의 차이가 형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유사함은 있는데 거기에서의 차이가 있으니까 형제잖아.
turn out to be 모르면 써야 돼. 뭐뭐하다고 판명나다야. 뭐뭐로 판명나다. 강력한 자연의 실험이라고 판명이 난다. 그러니까 자연적 실험에 굉장히 좋다는 거지. 뭐를 허락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유전자가 주어진 특징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판단하도록 허락하면서. 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전자들이 주어진 특징에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게 하면서. 됐지? 됐어.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유전의 유사성의 차이가 굉장히 유용한 실험이다. 유전자가 어떤 특징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자, 이렇게 갔어. 자, 그러면 C를 먼저 사용하자. for example을 먼저 사용하자. 똑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치? 자, identical twins. 자, 쌍둥이야. 일란성 쌍둥이는 눈 색깔이 같고 형제는 눈 색깔이 안 같을 수도 있어. 얼마나 많이 특정한 특징에 영향을 끼치는가 알 수 있는. 얘랑 얘랑 존동 맞니? 얘랑 얘랑 존동 맞아? 괜찮지? 왜? 지금 유전자가 어떻게 주어진 특징이 아이 컬러야? 이거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지금 추론하게 하고 있잖아. 맞아? 자, 그러면 얘의 존독은 맞지만 혹시 모르잖아. A로 가보자. 같은 방식으로 과학자들은 추론할 수 있어. 뭐를? 역할을. 근데 어떤 역할? 유전자가 하는 역할. 여기 비어있지? 어떤 다른 어떤 특징에 의해서 뭐함으로써 그 일란성 쌍둥이의 유사성과 형제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의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다른 특징에서의 유전자가 하는 역할을 비교할 수가 있대. 자, 여러분, 얘랑 얘랑 내용이 같지? 여기도 유전자가 특정한 형질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도 유전자가 특정한 형질에 영향을 끼친다. 어디로 가야 돼? 얘와 얘,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C로 가야 되겠지? 왜? 왜? 같은 방식으로. 뭐라고? 앞에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잖아. 그렇지. 내가 얘기했지? 얘를 또 활용하면 돼. 내가 형광펜 쳐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니네 눈에 형광펜이 안 쳐있지만 형광펜처럼 딱 이게 딱 돼야 되거든. 다른 특징에서도 유전자가 하는 역할을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다른 특징에서도. 그러면 이 다른 특징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야? 다른 특징의 의미가 뭐야? 야, 다른 특징의 의미가 뭐야? 다른 특징에서도 유전자가 하는 역할을 추정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특징의 의미가 뭐야? 앞서 특징이 나왔다. 비교할 만한 앞선 특징이 나왔다라는 거야. 이해돼? 맞잖아. 그치? 여러분, 아덜이라는 게 뭐야? 아덜이. 이게 아덜즈야. 이미 똑같은 애인데 이미 같은 맥락에 하나가 뭔가가 결정이 됐단 얘기야. 그리고 그에 파생돼서 나온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다른 특징에서도 유전자가 하는 역할을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은 앞에서 유전자가 하는 역할로서의 하나의 특징이 하나 더 나왔단 얘기죠. 그게 뭐고? 바로 눈 색깔이야. 됐죠? 그래서 other를 활용하면 B에서 C로 가야지. 됐지? 왜냐면 얘 뒤에 C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민수가 얘기한 in the same way 있지? 내가 아까 in the same way 했을 때 민수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얘와 같은 내용이 여기 나왔다는 거 아니야? 얘와 같은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같은 내용은 맞잖아. 세 개 같잖아. 맞지? 근데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얘와 같은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된다. 아니 얘랑 파랑색 똑같은데 같은 내용 아니야? 라고 물어봤잖아. 그치? In the same way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얘는 예시의 in the same way면 예시가 나와야 돼. 주제가 in the same way면 주제 1, 2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주제와 예시가 붙을 수는 없어. 내 말 이해돼? 나열이 되려면 과일 이렇게는 안 된다고. 이거 이상한 거야. 과일과 사과 이상한 거야. 어떻게 돼야 돼? 과일과 채소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민수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얘는 추상적인 주제고 얘는 이 추상적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잖아. 얘도 구체적인 예시잖아.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가 in the same way로 들어가려면 이 구체적인 예시와 이 구체적인 예시가 병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길 바랬었던 거야. 선생님이 물어본 의도는. 알겠어? 그런 식으로 in the same way를 활용할 수도 있어. 알겠죠? 자, 오케이. 자, 됐어. 다음. 좀 춥다, 야. 재미가 있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은 어느 시점부터는 절대 안 틀려. 그 깨달음이 팍 오고 나서는. 근데 그 깨달음은 내용적 깨달음이 아니고 이런 픽 요소를 갖다가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활용하면서부터 안 틀려. 아시겠죠? 그리고 끝말잇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알겠죠? 웬만하면 안 틀린다. 오케이? 자, 이거 봅시다. 자, 이거는 야, A10이야.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근데 A가 먼저 나오니? 아, A12. A12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진짜 많이 틀린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A12는 안 된다면서요. 자, A12가 사설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거든. 사실 교육청 모의고사에도 나왔었어. 내가 안 나온다는 A12가 정답이 안 된다는 건 수능에서만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12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보면 돼. 아, 이런 경우에 A12로 가는구나. 내가 그걸 정확히 보여줄게. 봐봐. 그러면 A12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B와 C로 못 가는 게 명확하게끔 내야 돼. A12를 갈 거면 B와 C, 얘 다음에 B로 가도 되고 C로 가도 되는 헷갈리게 내면은 그거 진짜 그렇게 낸 문제는 내가 여태껏 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수년 동안 비즈니스 리더들과 정치인들은 환경보호와 직업을 상호 배타적이라고 묘사해 왔대. 맞죠? 제시문의 핵심은 뭐야? 환경보호와 직업이 상호 배타적이다. 상호 배타적이다. 여러분, 상호 배타적이다 이게 뭐예요 이거? 상호 배타적이다가 뭡니까? 서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안 맞는 거? 배타적이니까 그냥 안 맞는 걸로. 안 맞는 거. 그러면 둘 사이에 교집합이 있어 없어? 교집합이 없지 않을까요? 교집합은 없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둘 사이에 교집합은 없어. 근데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 없어? 끼칠 수 있어? 상호 배타적이다 라고 했을 때 환경보호가 직업과 상호 배타적이다. 그러면 상호 배타적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서로가 다르다는 거잖아. 맞지?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상호 배타적인 게 교집합이 없으면 환경보호와 직업은 서로 영향을 절대 줄 수 없는 존재야? 이건 아니야. 같은 뜻이면서도 다른 애가 있어. 걔가 뭐냐면 상호 독립적이야. 이 새끼는 있잖아. 아예 영향이 없어. 진짜 아예 다른 애야. 아예 다른 애. 그래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이게 상호 베타야. 어떤 하나의 그룹 속에 있어. 상호 베타는. 근데 상호 독립은 있잖아. B가 아예 떨어져 있어. 서로 영향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로 가게 되면은 두 개가 완전 별개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오역으로 가. 알겠습니까? 자, 됐어. 자, 그래서 상호 베타와 상호 독립적인 부분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잘 알아두세요. 자, 됐지? 자, 그러면 B로 가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재활용은 더 많은 직장을 만들어 뭐보다 이거 원료죠? 원료를 추출하기보다는 extract, 추출하다잖아. 원료를 추출하는 것보다 재활용은 더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낸대. 자, 일단 뭐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활용할 수 있어? 예시 존똑 활용할 수 있잖아. 여러분 바로 보셔야 돼. 이런 게 눈에 먼저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요소가 딱 눈에 띄었을 때 나는 이렇게 푼다가 명확해야 돼. 자, 재활용이 직업을 만들어낸다. 어때? 괜찮아? 상호 배타적인 내용하고는 아는 것 같은데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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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맞는 것 같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서로 상호 베타를 지금 마이너스로만 생각해요? 아니지? 플러스도 상호 베타 맞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긴 준다니까? 그러면 재활용이 더 많은 직업을 만들어냈지. 근데 플러스적인 거지. 그러면 이게 틀려? 아니야. 서로 간의 영향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맞아? B로 갈 수 있어. 알겠지? 상호 독립이면 안 돼. 상호 독립이면 둘 간에 아예 영향이 없어야 돼. 근데 지금 재활용을 통해서, 재활용은 환경보호의 예시고 직장을 만들어냈잖아. 맞죠? 근데 긍정적인 상호 배타적 관계인 거지. 긍정적인. 됐죠? 자, 얘랑 다른데 서로 영향을 주는, 이게 상호 배타적 관계야. 됐습니까? 자, C를 갔어. Their study shows that, 자, 그들이 보여줬어. 뭐를? 오직 0.1%의 모든 large scale. 여러분, 레이오프 뭔지 알아요? 레이오프? 레이오프가 뭐야? 이거 툭 끊으면 되는데, 레이가 뭐야? 레이가 뭐야? 레이. 라이는 놓여있다. 레이는 놓다잖아. 놓다야. 근데 오프잖아. 떨어뜨려 놔버리는 거야. 집단에서. 그러니까 해고가 돼. 해고. 알겠습니까? 집단에서 떨어뜨려 놓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작을 들어가야 돼. 여러분, 숫자면은 약간 뉘앙스를 조금 살려주긴 해야 돼. 고작 그 큰 스케일, 엄청난 스케일의 해고의 0.1%만이 were due to government regulation. 정부 규제 때문이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정부 규제는 뭐를 대변해? 정부 규제는 뭐를 대변해? 정부 규제는 뭐를 대변해? 환경보호를 대변하겠지. 정부가 규제하는 건 환경보호일 거 아니야. 근데 결과론적으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환경보호를 하려고자 하는 정부의 규제가 고작 0.1%의 해고만 일으켰다는 거 아니야. 두 개의 내용이 같아, 안 같아? 두 개 내용 같아, 안 같아?
같아 안 같아? 살짝 다르지? 살짝 다른데 맥락은 같아 안 같아? 맥락은 같아 안 같아? 맥락 같아. 재활용이 정부 규제랑 같지? 재활용이 직장을 만들어냈지? 정부 규제가 해고를 시키는데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직장을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얘 때문에 해고되는 일은 없어 란 얘기지. 맞죠? 맥은 같아. 좋은 거야 둘 다. 맞지?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지. 어디로 갈래요?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가고 싶어? 어? 둘 다 애매하지. 못 가. 갈 수가 없어. 이 제시문을 통해서 B로 갈지 C로 갈지를 가기가 힘들어. 왜냐면 얘도 파란색이고 사실 얘도 파란색이야. 맞죠? 근데 예시인데 예시로서 상호 배타적인 거에 대한 플러스적인 예시로 들어갈 수 있어. 얘도 얘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연구 부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지? 좀 더 읽어봐야 돼. 그때 뭐를 선택할까? 그냥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돼. 그냥 끝으로 가야지 뭐.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건데.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자, 이걸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뭘 의미하는 게 아니냐. 아, 여기 있지? 그치? 자, 문제가 어렵다. 집중 쫙 하고 들어와야 돼.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건 아니냐면 재활용된 상품이 뭐보다 그 원재료로부터 나온 상품들보다 더 비싸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 반드시. 이 자체가. 조금만 더 가보자. 내용이 어려운데. 자, we are simply substitute. substitute 하면 A for B야. A for B. 자, 우리는 단순히 그 재활용 센터에 있는 노동을 뭘로? 에너지와 큰 기계로. 근데 이 에너지와 큰 기계는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 새로운 물질을 저 먼 장소에서 새로운 물질을 갖다가 출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큰 기계로 얘를 갖다가 대체할 수가 있대.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요? 뭔 말이야? 이 끝에 핵심이 잡혀요? 끝에 핵심이? 환경보호를 직업으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마지막 부분. 응? 환경보호를 직업으로 대체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핵심은 있잖아.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일단 얘는 환경보호 자체를 기계로 대체할 그 환경보호에 대한 노동을 있잖아. 기계로는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실제로 여기 맥락이 무슨 맥락인지 뭐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찌됐든 여기는 이제 환경보호에 대한 플러스적인 맥락이야. 맞지? 여기도 환경보호에 대한 플러스적인 맥락이야. 맞지?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인데 뭘로 가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은 예시라는 거는 뭐다? 환경보호에 대한 직업과 플러스의 관계가 앞서서 나왔다는 얘기거든. C도 지금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가 0.1%의 해고밖에 시키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도 환경보호가
직업에 끼치는 영향이 뭐 플러스까지는 아니어도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아. 그치? 해고를 시키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아.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야. 마이너스 영향이 크지 않다. 맞죠? 두 개 맥락이 같잖아. 이런 느낌이 A10이야. 이해돼?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은 Their studies show that 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의 연구가 보여주길 이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연구의 부연이기 때문에 앞서 내용이 나온 거잖아. 얘에 관련된 내용이. 그래야 부연을 하지. 그치? 그러면 이 둘 다 뭘 의미하고 있냐면 환경 보호가 직업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맥락이 둘 다 앞에 나왔단 얘기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맞지? A를 갈게. 오염의 통제, 자연적인 어떤 지역의 보호, 멸종 위기종,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자원들의 한계, 이런 것들이 그들이 주장하길 choke the economy through people out of work. 경제를 질식시키고, 이게 질식시키다거든? 경제를 질식시키고 직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내던진다는 게 해고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얘는 지금 빨간색이지. 그치? 얘는 파랑색, 얘도 파랑색. 근데 얘는 빨간색. 뭐야, 이거 왜 같이 나와? 얘는 빨간색. 그쵸? 그러면 선생님, 내가 얘 빨간색으로 했지만 이거 사실 중립이야. 상호 베타라는 건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도 돼. 맞죠? 얘가 빨간색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이너스 아니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A가 왜 먼저 나와야 되냐? 환경보호와 직업의 플러스가 앞에, 플러스적인 맥락이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고, 하지만을 통해서 생태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잖아. 그러면 역적으로 하니까 여기가 플러스의 시작점이야. 그래서 이 둘 다 플러스가 앞에 나와야 됐다는 얘기인데 플러스의 시작점은 여기니까 A12밖에 안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A로 가서 A12는 보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A12는 이미 결정이 되고, C에서 B로 가는 것은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것이 직장을 실제로 만들어낸다. 예시는 존똑, 재활용이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낸다. 존똑이지. 그래서 C랑 B랑 붙어. 근데 어쨌든 A라는 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냥 A12가 정답이고. 내 말 이해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A12가 어떤 느낌인지를 좀 파악해야 돼. B와 C가 절대 안 되는 이유를 반드시 줘야 돼. 아시겠죠? 자, 오케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문장 삽입 한 문장만 풀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문장 삽입은 갖다 쓰세요. 첫 번째, 제시문의 핵심 파악이 제일 중요해. 가장 중요해. 이 핵심이 등장하는 부분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연결해 가면서 계속 가. 그러면서 제시문 핵심이 나올 때부터 집중해. 알겠죠? 내용을 그냥 대략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얘를 기억하고 있는 다음에 얘가 나오는 그 맥락에서 집중해. 알겠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맥락이 한 4번이나 3번 정도다. 4번이나 3번 정도면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픽 요소를 활용하시면 돼. 알겠죠? 픽 요소 3개는 뭐다? 지시사, 관사도, 접속사. 이 3가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렉처 2를 한번 풀어보자. 렉처 2. 자,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시간은 많이 못 주거든? 한번 해봐. 자, 볼까? 여러분 내가 왜 2번 풀라고 했는지 알지? 여러분 바이 컨트라스트 뭡니까? 대조 역접이지. 이 대조 역접 어떻게 풀라 그랬어? 첫 번째 뭐? 제시문의 핵심 파. 그 다음 뭐 찾기? 대조군 찾기. 세 번째 뭐 찾기? 제시문의 핵심에서 대조군에서 제시문의 핵심으로 그냥 넘어가. 근데 이 그냥 넘어갈 때 보통 순접의 장치를 써. 왜? 순접의 장치를 써야만 내용적으로 모순이 되잖아. 분명히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앤데 내용적으로 모순이 되니까. 자, 이해됐어요? 됐지? 자, 봐봐. 여러분들이 선택한 제시문의 핵심 먼저 봐봐. 여기서의 제시문의 핵심은 학습자 중심의 접근이야. 제시문의 핵심은 학습자 중심의 접근. 내가 아까 순서 배열에서 by contrast 얘기했죠? 정반대가 나와야 돼. 정반대가. 그래서 얘의 정반대가 어디 나오냐? 선생님 중심의 모델. 여기 등장해. 대조군이 여기에 나와. 맞지?
내가 2번까지가 진짜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중심이지. as a result 순접의 접속사지. 이런 게 나오면 아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돼. 지금 가보니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이게 지금 전통적인 선생님 중심의 모델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왜 이래? 갑자기. 됐지? 파란색 등장. 정답 5번. 이렇게 찍는 거야. 됐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역접은. 됐습니까? 또 각가지의 다양한 스킬들이 있는데 최대한 이 픽 요소의 스킬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풀어보세요. 알겠지?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됐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2시 10분에 주간지 볼게.